보이나? 괜찮아? 자, 갈게. 자, 외계 행성계 탐사인데, 자, 원래 외계 행성계란 말은 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 그럼 행성을 가진단 말은 별이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별을 중심으로 행성을 가지고 있는 애. 참고로 실제로 행성 자체가 관측이 잘 돼, 안 돼? 그 자체는 너무 작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찾게 되는 거였지. 크기가 작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관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현재 보면 별을 관측해서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별 가지고 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관측 요소들을 관측해서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원래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뭐뭐 있었지?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 가리는 거지. 자, 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 세 가지잖아. 어쩌나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낼 수도 있고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먼저 자, 별빛의 도플러 효과. 원래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파장을 내는 애들. 지금 우리는 별을 할 거니까 빛을 내겠지? 빛을 내는 애가 접근하거나 또는 후퇴하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이런 시선 속도 때문에 파장이 변하는 거지. 자, 접근하면 무슨 변이? 무슨 편이라 얘기를 하죠? 청색 편이. 그리고 멀어지면 적색 편이.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 접근과 후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데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자, 참고로 청색과 적색 중에 파장이 누가 긴 것? 빨간색이 더 길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걸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표현에서 편이란 말을 쓰는 거지. 그리고 청색 편이도 청색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청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표현에서 청색 편이란 말을 쓰는 거지. 자, 어쨌거나 자, 이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은 속도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편의량이 커지는 거였지. 자,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지. 자, 원래 별과 행성, 우리가 기본적으로 별이 절대적으로 질량이 크니까 자, 행성이 별 주변을 돈다라 얘기를 하지.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원래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뭐에 따라 회전한다? 공통 질량 중심. 맞습니까? 행성이 아예 질량이 없다면 별을 중심으로 돌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시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시소. 자, 그러면 별이라는 놈과 행성이라는 놈 지금 시소를 타고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딱 균형이 맞는 어떤 위치가 있겠지. 원래 덩치 큰 애가 균형 맞추려면 자, 이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오는 거고 현재 가벼운 애는 저 멀리 가는 거잖아. 그래 균형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게 현재 공통 질량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자,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됐나? 그래서 현재 보면 자, 지구가 있다면 어쨌거나 관측자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 판단하는 거지. 자, 재빈아, 누가 접근 및 후퇴하는 거야? 아니, 접근 및 후퇴는 다 하잖아, 맞지? 별이나 행성에 다 할 건데 누굴 관측하는 거야? 별. 자, 빛을 내야지만이 접근 및 후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파장 변화를 따질 수가 있으니까. 됐나? 가끔 여러분들한테 행성을 물어보는데 그거 다 오답이지.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별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자, 행성과 함께 별이 같이 도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관측할 건 별이다. 별이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 자, 갑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면 별은 지금 멀어졌다가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위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후퇴하는 것, 그리고 아래쪽 구간에서는 지구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따지는 거지. 되겠나? 자, 뭐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도 많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원래 행성과 별이 함께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관찰할 건 별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별이 접근하는 것, 그리고 후퇴하는 것. 접근은 청색 편이, 후퇴면 적색 편이.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료가 잘 나오잖아, 맞지? 이 자료가. 자, 그래서 지금 지구 방향, 관측자의 방향이 있고, 자, 별과 행성이 함께 회전할 건데, 참고로 후퇴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후퇴하는 것을 플러스로 둔다, 마이너스로 둔다. 플러스로 두는 거죠. 이거 항상 그렇게 하는 거지. 맞나? 그리고 접근하는 건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는 것은 현재 플러스,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점 이거는 접근한 거다.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자, 운동했을 때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과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자, 갈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구가 있고 지금 별이 회전할 거다. 움직이게 되면 원래 실제로 이렇게 이 방향, 자, 원운동하고 있을 때 그 지점에서 중심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잖아. 근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관측하는 것은 어떤 성분만? 이거 실제로 움직이는 게 관측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성분을 관측하는 거야? 파장 변화. 무슨 성분? 내가 바라보는 시선 성분. 맞나? 멀어지는 건지 접근하는 건지. 뭘 관측해서? 파장 변화를 관측해서. 됐지? 자, 그러면 원래 이걸 운동 속도라 그래. 그러면 자, 이 성분은 내가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성분, 나한테 멀어지는 성분과 수직 방향으로 가는 성분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건 내 시선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선 속도라 쓰는 거고, 그리고 이 방향 전면 접선 속도, 수직 방향이지. 이걸 접선 속도라 그러지. 근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내가 따질 것은 시선 속도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였지. 참고로 아까 위쪽은 다 우리로부터 다 멀어지잖아. 근데 멀어지는데 내가 바라보는 방에 따라서 멀어지는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지. 위치에 따라서. 참고로 이렇게 여기는 봐. 자, 이쪽에서의 운동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근데 이 성분은 온전하게 시선 속도 다 일치하지. 자, 접선 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지? 그래서 여기가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지. 맞나? 자, 그리고 돌게 되면, 자, 볼게. 자, 이 위치에 오면, 자, 이 위치는 그대로 수직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성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가 시선 속도 얼마야? 0이 되는 거죠? 내가 바라봤을 때 시선 속도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한테 접근 및 후퇴를 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됐지? 이때 간정면 접선 속도만 존재한다. 시선 속도가 0이라는 건. 최소가 아니라 그냥 0이야, 0. 됐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접근하는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제로가 되겠지? 자, 여기는 제로. 됐나? 되겠지? 이걸 아까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자, 넘어갈게. 자, 이래서 아까 그래프를 나타냈던 거지. 됐습니까? 한번 확인합시다. 자, 지금 후퇴한다. 위쪽은 다 후퇴할 거니까, 참고로 후퇴할 때, 자, 이때 시선속도가 제로지? 참고로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도 없잖아. 맞나? 자, 그래서 이 지점, 처음 시작하는 이 지점, 시선속도 제로. 됐지? 자, 그리고 중간쯤에 왔을 때, 이때가 가장 시선속도 어떻다? 최대.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후퇴니까 플러스 최고점을 찍겠죠? 그래서 선점이 T1에서 최고점. 됐지? 그리고 다시 이 위치 오게 되면 다시 0이 되겠지? 여기를 다시 T2라 잡는다면 T2는 제로. 됐나?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난 접근하는 거지. 접근하는 거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아래쪽에다 표기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아래쪽에 표기라면 접근한다. 이때가 접근하는 속도 가장 크겠지. 자,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 T3는 가장 아래쪽.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또 시작이죠. 맞나? 자, 시작이면 현정면 T4에서는 역시 제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한 번 회전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됐나? 자, 그럼 이거 계속 반복되겠죠? 돌면서. 100 이해되나?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실제로 관측하는 것은 도플러가 파장 변화를 따지는 건데, 실제 파장 변하는 것, 뭐 색깔 변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잖아. 실제로 판단하는 건 이렇게, 이건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방출이야, 흡수야? 흡수지. 일부가 흡수돼 가지고 까맣게 나타나는 거,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라 하지. 그래서 실제로 색깔들 전체적으로 변하는 것, 이 색깔들 가지고 어떤 일부 빛이 파장 길어진 거 짧아진 거 판단하기 어렵잖아. 근데 이 까만 선이 움직이는 건 판단하기 쉽지. 실제로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다시 이것도 어디에 나오죠? 이 흡수 스펙트럼 가지고 속도 따지는 것? 또 어디 나와? 또 어디 나오지? 어디 나옵니까? 은하학 후퇴 속도 할 때. 허블의 법칙 할 때. 그때도 이걸 쓰는 거지. 자, 갈게. 자, 그러면 원래 얘 같은 경우에 봐봐.
자, 얘는 시선 속도 1번은 시선 속도 있다 없다? 1번은 시선 속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파장변 없는 거지. 역시 3번 역시 자,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시선 성분 없는 거지. 역시 파장변 없는 거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멀어지는 거야? 아니면 접근하는 거야? 멀어지는 거. 파장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데?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적색적으로 이 전체적인 흡수전 자체가 오른쪽으로 적색적으로 이동이 된 거지. 됐나? 원래 이 선 쭉 이 라인인데 오른쪽 이동된 거 보이죠? 됐지? 그리고 제일 밑에는 4번은 접근이잖아. 그래서 쭉 내려오면 흡수전 자체가 파란색 쪽 짧은 쪽으로 이동한 거지. 관측하는 거 확인하는 것은 이 흡수 스펙트럼이다. 자, 넘어갈게. 자, 볼게. 자, 별광성 공통주의 대해서 공전할 건데, 자, 우리가 따지는 것 어떤 변화를 제시하잖아. 이 스펙트럼에서 도플러 효과에서 뭐 어떻게 되면 두 가지가 있잖아. 뭘 제시하죠? 변화 뭐 이야기하지? 기억나나?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기억납니까?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또는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 커지면 작아지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볼게. 자, 두 가지.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도플러 효과는 잘 나타나나? 어떻게 되죠? 파장 변화 정도는. 자, 갑시다. 자, 봐봐. 결과적으로 별이 있으면 행성이 주변에 같이 돌잖아, 맞지? 그러면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별이 많이 휘청거리지. 이런 얘기겠지. 내가 지금 이 포인트 가지고 돌리면 내가 그냥 가볍게 돌릴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가방에 책을 가득 넣고 돌리면 내가 휘청거리겠지.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돌리려고 어떻게 돼? 내가 몸을 뒤로 빼가지고 같이 무게중심 맞춰서 같이 도는 거지. 맞나? 훨씬 더 별 자체가 중심이 되는 애가 원을 그리는 원 자체 커지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성 때문에 휘청거리는 거니까 이 행성이 커질수록 많이 휘청거린다. 별의 움직임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됐나? 그러면 도플러는 커지겠죠? 자, 그리고 공전 궤도 반경이 작아지면 여기 했잖아. 김연아. 돌다 회전하고 있는 내가 팔을 모으면 회전 속도 빨라지지? 빠르게 돌잖아. 어쨌거나 별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지. 자,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작아진단 말은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은 어떻게 되죠?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작아진단 말은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은 같이 작아지는 거지. 자, 아니 시소가 있어. 시소가 있는데 한쪽에는 무거운 애가 있고 반대로 할게. 한쪽에는 무거운 애가 있고 가벼운 애가 있겠지? 맞나? 그러면 별이 자, 이 무거운 애가 이 받침 쪽으로 더 가까이 왔어. 그러면 균형 맞추려면 어떻게 돼? 작은 놈도 가까이 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됩니까? 그 결과적으로 둘 다 반경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됐나? 그러면서 빨라지는 거야. 김연아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말은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말이고 결과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변이 양도 많아지겠지. 파장 변화도 많아진다. 자, 편이량이 많아진단 말이고 자, 넘어갈게. 자, 행성 공전궤도 면이 자, 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사항이죠. 자, 행성의 공전궤도 면이 관측자 시선과 수직이면 안 된다라 했는데 수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별이 볼게. 어쨌거나 봐.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 자, 공전 궤도면이 여러분의 시선 방향과 수직이죠? 자, 그러면 별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은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이게 기울어져야지만이 접근 및 후퇴를 하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수직이면 안 된다는 것. 자, 수직이면 안 된다는 것도 어디서 나오지? 식현상에도. 맞지? 그럼 좀 이따 다시 해볼게. 자,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팔 벌릴 때 이거 김연아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식현상. 자, 이제 더 간단한 거야. 자, 이 간단한 거다. 자, 식현상은 식이란 말은 먹을 식자 먹어버리면 우리 일식 월식 하는 거 있지. 자, 먹게 되면 가려지는 거잖아.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일식은 누가 가려진다? 해 맞지?
일식 해를 먹었잖아. 자, 볼게. 자, 이런 거죠. 갑시다. 먼저 이런 거지. 자, 별이 있고 행성이 있을 건데 같이 원래 돌겠지? 돌 건데 빛은 누가 낸다? 빛을 누가 내고 있지? 별이 낸다. 그러면 행성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방향에서 이 행성이 별을 가리겠지? 이 별이 어두워지는 거지. 됐나?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식현상이 발생할 건데 자, 결과적으로 지나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지나가는 시간은 행성이 빠를수록 빨리 지나가 버리겠지? 그래서 식현상이 발생하는 이 시간은 행성의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맞나? 하나 더. 자, 그리고 행성이 지나갈 건데 행성이 클수록 많이 가려, 적게 가려? 많이 가릴 거니까 별 밝기 변화가 더 커지는 거지. 맞나? 요 정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을 가리면 별의 밝기가 변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넘어갈게. 자, 이 역시 궤도면의 관측자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야지만이 자, 결과적으로 궤도면 자체가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지만이 가려지겠지? 수직이면 안 된다는 것. 약간만 기울여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쭉 나오게 되는데 별의 밝기 변화 가다가 자, 이제 나오게 되면 다시 원래 밝기를 가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이거 뭐 이렇게 됐다는 것. 넘어갈게. 이걸 그냥 이해를 하시고 줘. 자, 원래 이게 온전한 별의 밝기였고 들어가면서 가리게 되는 거고 자, 현재 보면 이만큼이 이제 밝기가 쭉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다 들어갔죠? 그래서 행성이 여기서 가려지면서 이만큼의 밝기 변화가 생긴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묻는 게 요거 자, 행성의 지름에 비례하는 거 맞습니까? 행성이 커질수록 많이 가릴 거니까 어두워지는 정도가 커지는 거 맞잖아.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지름으로 길이로 말해야 돼? 아니면 면적으로 말해야 돼? 면적. 그래서 지름의 제곱이었죠. 반지름의 제곱이었지. 맞나? 자. 그래서 여러분 제시되는 게 많잖아. 만약 행성의 지름이 2배가 되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밝기 변화는 4배. 잘 나오지?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 이게 별 횡단 시간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별이 행성이 별을 횡단하는 시간인데 행성이 빨리 지나갈수록 이 시간은 짧게 되겠지. 그래서 이 결정은 행성의 공전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이거는 행성의 공전 주기죠. 한 번 가리고 또 돌아와서 또 가리고 또 돌아와서 또 가리고 결과적으로 식이 시작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행성의 공전 주기. 됐지? 자, 그때 요렇게 모양이 2개로 나타난다면 자, 행성 둘에서 가려진 거죠. 가려지는 정도가 다르고 시간도 다르니까. 됐나?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죠? 많이 가렸으니까. 그리고 A와 B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진행한다? A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지. A가 더 빠르단 말은 궤도가 안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공전궤도가? 공전궤도 안쪽에 있을수록 공전속도가 빠르지? 맞나? 바깥으로 갈수록 공전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 지구랑 금성 중에 누가 공전속도가 빠르다? 금성이. 지구랑 화성 중에 누가 더 공전속도 빠르다? 지구. 어쨌거나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빠르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자, 아까 이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자, 넘어갈게. 자, 3번째인데 자, 지금 볼록 렌즈 효과가 똑같은 건데 볼록 렌즈는 빛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줍니까? 퍼뜨립니까? 모아주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자, 원래 중력 렌즈, 중력에 의해서 빛이 꺾여가지고 모인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원래 이런 거였죠. 자, 여기는 별빛은 원래 별빛은 직진하잖아. 쭉 갈 건데 자, 어떤 질량 큰 천체가 있다면 이놈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꺾여서 우리 시선에 들어온다 그 말이지.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빛이
직진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관측자는 이렇게 들어왔단 말은 그대로 직진 방향 가게 되면 별은 저기서 왔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됐나? 되겠지? 자 그러면 갈게. 자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은 천체에서 자 빛이 꺾여가지고 모이는 건데 특히 작은 천체에 의한 걸 뭐라 한다? 미세. 그냥 앞에 미세란 말 붙인 거지. 이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말 쓰는 거죠. 됐나? 100. 자, 그래서 이 빛들이 쭉 혼자 보면 결과적으로 빛이 원래 한 줄기만 올 건데 이 천체 때문에 여러 줄기 빛들이 다 꺾여가지고 오니까 상당히 많은 빛이 올 거니까 이 뒤에 있는 별이 밝게 보인다. 그 말이 있지. 됐지? 자, 갑니다. 자,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수능 문제도 지금 이걸 가지고 따졌는데 봐봐. 자, 별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도 있는 거죠. 됐나? 자, A, B, C가 있는데 자, 뭐 앞에 별이 움직일 수도 있고 뒤에 별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밝기 변화는 앞에 거 따지는 거야? 뒤에 거 따지는 거야? 뒤에 거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뒤에 있는 별이 A 위치에 있을 때 자, 지구 여기 사람 자, 빛이 갑니다. 빛이 갈 겁니다. 자, 빛 한 줄기 가겠지? 한 줄기 가겠지? 그런데 자, 이제 B 위치에 오게 되면 빛이 꺾여서 많이 가지. 그래서 B 위치에 있을 때 아주 밝아지는 거지. 다시 또 지나게 되면 이제는 역시 한 줄기밖에 안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로 갈 때 보이는 모습이 A-, B-, C-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일직선상이 놓일 때 밝아지고 아닐 땐 다시 어두워진다. 그 말이잖아. 맞나? 그래서 밝기 변화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잖아. 뒤에 있는 별이 쭉 이동하면서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근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보다는 요거는 어떤 그래프? 대칭 비대칭? 대칭적인 것. 됐습니까? 대칭이란 거 중요한 거고. 자, 대칭. 자,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면 대칭 비대칭. 비대칭. 왜냐하면 이 행성 역시 질량을 가질 거니까 중력을 발휘할 거니까 빛이 꺾인다는 거지.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빛이 갈 때 행성 때문에 꺾여서 이렇게 빛이 많이 갈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갑시다. 자, 원래 A와 C 행성이 없다면 A, C는 같은 밝기인데 지금 같은 밝기가 아니라는 거지. 갑자기 밝아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중간에 탁 튀는 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졌단 말은 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됐나?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 2번 먼저 풀고 합시다. 잠깐만. 내용 정리가 이건 되겠지? 비대칭적. 됐다. 자, 아까 내용 하나 빠진 게 이건데 뭐 이거 발견된 외계 행성 특징해가지고 쭉 뭐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외울 게 아니지. 대부분 다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는 자료 해석이지. 그래서 물어보는 지문 따라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외울 거 없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넘어갈게. 자, 답은 이렇습니다. 위에 거. 자, 지금 4번 보게 되면 가 방법은 행성 공전 궤도 반경이 작을수록 행성 탐색하는 데 유리하다. 이 내용 우리가 아까 언급을 안 했잖아. 생각해 보실 게 이런 거야. 자, 공전 궤도 반경이 작을수록 행성 탐색이 유리하다. 어쨌거나 지금 가를 보게 되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 공전 궤도 볼게. 봐봐. 여기가 만약 이게 별이라면 행성이 가까이 있어. 극단적으로 가까이 다 진짜. 그러면 이 모양 자체는 거의 9에 가까운 모양이 되겠지? 이 행성 역시 뭐 중력을 발휘하겠지만 거의 붙어 있다면 거의 9에 가깝잖아. 근데 만약에 별이 있고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중력을 미치는 공간을 생각해서 보면 얘는 거의 현재 뭐 어때? 이런 팔자 모양 현재 보면 이런 오뚜기 모양이 되겠지. 되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력을 미치고 있는 그 모양 형태가 현재 보면 단순할수록 현재 우리가 나타나는 게 어쨌든 이게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그 차이는 적어지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멀리 떨어질수록 중력 미치는 공간 자체가 복잡할 거니까 이게 더 잘 발생하겠지. 극단적으로. 되겠나?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 아예 그냥 뭐 반경이 쭉 작아가지고 그냥 붙어있다 생각하면 돼. 그 말은 거의
별 하나만 있는 거와 똑같은 거지. 되겠나? 그럼 잘 안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클수록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 이건 아까 수업 시간 안 했으니까. 자, 이건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넘어갈게. 자, 5번 같은 경우에 나는 행성에 의한 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자, 행성에 의한 별의 밝기. 자, 이건 별의 밝기라 했으니까 식현상인 다가 되겠지? 됐지? 이거는 단순하게 시선 속도 변화를 따지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나에서 별빛 파장 변화는 별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자, 아까 별까지 거리란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별까지 거리가 상관이 있어 없어? 무조건 파장 변화는 별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상관없이 이놈이 가지고 있는 공전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무조건 시선 속도, 공전 속도에서 결정된다. 자, 16번. 나에서 행성의 질량이 증가한다면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은 감소한다. 자, 별의 진엽계. 행성 질량 증가하면 휘청거림이 더 심해지는 거지. 됐나? 그리고 아까 시소를 생각이 되면 원래 가벼운 놈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균형 맞추려면 그 가벼운 놈이 질량 컸다면 더 멀어져야 되는 거지. 됐나? 그걸 말한 거지. 그래서 공전궤도 반경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되겠지. 자, 넘어갑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자, 19번. 나에서 행성 공전궤도 반경이 작을수록 별빛 도플러 효과. 자, 공전궤도 반경이 작을수록 공전 속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전 증가할 거니까 현재 보면 이 효과는 커지겠지. 재빈이 맞나? 자, 20번. 자, 다에서 관측자 시선 방향이 행성 공전궤도 방향에 수직일 때 잘 관측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잘 나타나는 거지. 뭐 21번은 같은 말이잖아. 넘어갈게. 넘어가 됩니까? 자, 행성 반지 이름이 3배다. 그러면 밝기 변화는 9배였지. 제곱. 됐지? 자, 넘어갈게. 마지막. 넘어갑니다. 자, 27번. 다의 행성 C보다 더 안쪽에 있다. 자, 안쪽에 있을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지? 빠르면 통과하는 시간이 짧겠지? 그걸 말한 겁니다.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28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속도가 느릴 거니까 더 증가하겠지. 참고로 27번과 28번을 정리하는 게 29번이 되는 거지. 공전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는 것. 자, 일단 답은 2번인데, 자, 갑시다. 지금 A와 B 상대적 위치 변화 쭉 나와 있고, 자, 별이 이동하면서 현재 보면 별의 밝기 변화 쭉 나와 있습니다. 됐지? 자, 갑시다. 자, 나의 기억 시기에 관측자와 두 별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기억 시기에. 참고로 이렇게 중간에 탕 튀는 것은 뭐 때문에?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기 때문이지. 참고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상대의 밝기가 밝아지죠.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지. 맞지? 이거 현재 해당 내용이고. 나에서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은 지금 밝기 변화가 나와 있잖아. 맞지? 자, 1등급이란 말은 몇 배입니까? 약 2.5배지. 1등급은 약 2.5배죠. 근데 뭐 1등급 뭐 2.5배지만 뭐 2등급에 3등급에 4등급 차이에 밝기 변화를 잘 안 물어보지. 몇 등급 차 잘 물어봅니까? 5등급 차. 5등급 차이면 밝기 몇 배? 100배. 이건 기억해야 되지. 일단 1등급은 약 2.5배. 자, 됐지? 근데 지금 1에서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야? 3. 몇 배? 1에서 3이니까 3배지. 3배죠? 3배지. 1에서 3이니까. 3배. 근데 약 2.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3배니까 2.5보다 크잖아? 자, 그리고 나로부터 A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거지? 여기서 중간 튀는 것, 이게 바로 행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의 밝기 변화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됐나?